안녕하세요. 새아이 공부 이야기 수학적 문제 해결을 더 높이자 제7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초6 아이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금 현재 원리해설 끝나고 블랙라벨 끝나고 지금 이제 A급을 시작할 거예요. 중1 아이는 지금 수상을 다 끝냈고 실력 점수로 수상을 다 끝냈고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블랙라벨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계속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과정 중에 저희가 좀 다르게 학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하루에 한두 문제씩 계속 주기적으로 푸는 그런 학습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 수학적 심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그 최상위를 풀렸는데 최상위 하이 레벨 부분이라든지 중학 수학에는 블랙 라벨 C 단계라든지 A급 수학이라면 A 단계죠. A 단계가 가장 어려운데요. 그 부분만 애들이 많이 오답이 생기면 분리를 합니다. 평상시 공부할 때는 뭐 블랙 라벨 1, 2단계만 계속 하고 최상위 같으면 그 하이 레벨은 빼놓고 그 앞 단계만 계속 공부를 쭉 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어려운 단계는 분리한 걸 하루에 뭐 3문제나 2문제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오래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굳이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최대한 한번 풀어보고 틀렸다 그럼 다시 또 한 번 풀어보고 또 틀렸네 풀어보고 한 여러 번에 걸쳐서 풀어보고 그러니까 시도로 개념을 계속 하고 중학교 때는 최대한 맞추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최대한 맞추게 만들어야 되는 게 중학교 이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초6 아이는 지금 이제 슈퍼 수학을 1단계를 하고 있고 중1 아이는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 수학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경시 입문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MO 중학교 KMO를 하기 전 단계에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영재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 슈퍼 수학을 좀 한두 번 풀고 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집은 뭐 하루에 3문제씩 풀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6문제 풀었던 것 같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일 3문제 풀고 있습니다. 초6과 중1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오답이 없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문제를 풉니다. 하루에 1개, 2개 이렇게 풀고 오답이 좀 없고 애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푼다 그러면 좀 양을 좀 늘리는다. 그래서 한 3문제 지금 방학 때 같은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6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을 최소화시키면서 계속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번 풀고 오답 같으면 다시 한 번 풀어보고 또 오답 같다면 또 내일 다시 한 번 풀고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러 번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한 능력을 길르기 위해서 풀었던 문제들은 반드시 맞춘 문제나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설자가 반드시 풀었던 거랑 비교를 하게 애한테 시킵니다. 왜냐면
자기가 푸는 방법이랑 애가 그 풀이식이랑 이게 약간은 근접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애 가끔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풀었는데 맞췄을 수도 있고 좀 생뚱맞게 풀어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 풀이 방식이 왜 자기랑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답이 생겼을 때 왜 오답이 난 생각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해설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등학교 그 킬러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한번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오답과 표시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 풉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집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푼 문제라 해서 문제집 전체를 다시 풀지는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은 심한 문제집을 두 번 풀리진 않습니다. 그냥 오답이나 아까 표시했던 문제만 다시 푸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지금 중3 아이 경우는 좀 지금 이제 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다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푸는 겁니다. 이래봐. 지금은 수포 수학은 1단계로 한번 풀고, 나중에 또 얘들이 크면서 그 진로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아마 다시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수포 수학을 예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최상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 올림피아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중학생은 블랙랍이라든지 A급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됩니다. 저희 중3 아이도 수학을 잘 못했을 때는 이렇게 쪼개서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답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좀 더 지금 이렇게 주면서 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중3 아이는 지금 수원, 수투, 수상,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적분은 이제 지금은 미적분 블랙라벨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블랙라벨 C단계가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어떤 것들은 한 15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블랙라벨 B단계는 한 개도 오답이 없었는데 하여튼 C단계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서 생각을 오래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3 아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그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있는 걸 하고 있느냐면요. EBS에 가면 기출 70%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출 문제라는 게 있고요. EBS I 홈페이지 가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 만들기, 여기 가서 이제 수학을 선택한 다음에 각각의 옵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출 오답률 70%를 해서 각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수를 뽑으면 그때 학평이나 모의고사 수능에 관련된 문제를 다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상과 그 다음 수원, 수투 각각,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지금 현재 프린트 출력했고, 그 다음에 수상어랑 수원, 수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그 수상화를 들어가기 전에 엔젤을 한번 시켜봤어요. 엔젤을 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기출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한번 풀고 만약에 다시 풀게 되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익숙해지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은
처음 한 번 딱 봤을 때 그걸 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풀고 세 번 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번 풀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은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은 그 시험 출제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 모든 문제집을 그 수능 출제 문제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나 비슷한 문제형이 있으면 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 보는 문제집은 절대 문제를 많이 푼다 해서 이걸 풀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익숙함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고도 그 자리에서 풀어내는 연극을 테스트하는 게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국어도 비문학이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하고 수학도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어도 최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어 문해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심지어 과학도 킬러 문항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 보고 처음 한 번에 정확히 푸는 능력, 이걸 길러야 됩니다. 거기는 메타인지가 있고, 아까 지금 수학 같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있고, 국어 같으면 국어 독해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영어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독해력이 다 커버를 해요. 물론 과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중3 아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온수투는 먼저 엔젤을 가지고 한 두 번 풀어봤어요. 4인미라는 책이랑 그다음 4주 특강을 가지고 좀 수온수투를 풀렸는데, 뭐 4인미에서는 크게 뭐 한 세 문제 오답 있었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서 기출을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 했는데, 막상 아이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약간 시중의 엔제랑 기출문제 조금 성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학평도 좀 다르고, 학평도 약간 모의고사랑 문제형이 좀 달라서, 어떻든 수학은 무조건 다 잘 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저희가 이제 기출 70% 오답 문제를 프린트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프린트할 게 뭐냐면 70% 오답에 객관식을 먼저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을 다 풀어서 조금 전에 앞에 그 수포수학 풀듯이 그런 식으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겁니다. 최대한 정답률을 높이면서 메타인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관식을 풀어야지만 주관식도 똑같은 메타인지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는 걸 높여버리면 주관식 쪽이 너무 오답이 높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기 전에 아마 오답이 높아질 거라 생각해서, 현재는 저희는 객관식을 다 풀고 있고, 지금 이제 곧 주관식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지금 수온수투 한 4문제에서 지금 6문제까지 풀렸다가 얘가 너무 좀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거는 5문제만 풀어라. 그리고 다시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들어하면 한 4문제 정도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기출의 가장 좀 중요한 트릭 중 하나는, 제가 볼 때 더 메타인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답을 맞추지 않습니다. 해답지를 주지 않거든요. 그 답안지를 프린트하고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더 꼼꼼히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더 염두를 두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해설지를 프린트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해설지는 프린트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답만 1단계를 맞출 건데요.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중3 아이도
어, 이걸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고등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니까 생각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주 어려운 심화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괜히 복잡화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은 양을 만약에 풀려서 오답이 생기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양을 매일 조금씩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킬러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해답지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쭉쭉 풀어 나가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연습은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객관식을 다 풀고, 아마 그 다음 주관식을 풀었을 때 여기서 크게 오답이 없이 최대한 잘 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3 아이는 수학적 사고력이 거의 극대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충분히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수학적 사고력이 1단계 올라갈 것 같고, 제가 이게 다 끝나면 아마 그 천일수학이라 해가지고 도쿄대학교 이렇게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을 좀 사서 풀든지, 아니면 저 사인미 미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엔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둘 중에 하나 사서, 아니면 두 개를 다 산든지 해서 아마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한번 더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제가 의미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내가 체계적으로 이 복잡한 이 문제 중에 요 개념들이나 조건들을 이 체계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뽑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개념을 추론할 줄 알고, 그 개념을 어떻게 다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쭉 풀어 나갈 거냐. 풀이식이 굉장히 기니까요. 그걸 어떤 식으로 잘 풀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 다음 때는 복잡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또 당연히 좀 아직 많이 힘들어한 거 보면 아직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생각보다 가장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또 이용해서 지금 또 이게 사고력을 좀 더 키워보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생각으로 한 중3 12월달? 못해도 한 내년 2월 정도는 거의 고3의 어떤 그런 사고력을 좀 키우면 아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 12월 달부터는 내년에 시험 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력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학교에서 나오지도 않는 문제 풀게 되니까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지금은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되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1, 중2, 중3 아이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중3 아이 여기까지는 끝을 올리면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